사업 계획서 너무 어렵죠? 사업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건축개요입니다. 건축개요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 전체 토지는 2,905평입니다. 여기에 법정 용적률을 곱합니다. 그럼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이 나옵니다. 약 7,260평이 나오네요. 이걸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조합원분들이 투자해 주셨으니 그분들에게는 무료로 드려야죠. 이를 도식화해봤습니다.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으로 나눕니다. 우리 구역의 조합원 숫자는 80명입니다. 80명이 전원 동의하고 전원이 32평형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조합원 분양 전체 평수가 2,560평입니다. 우리 구역 판매할 수 있는 전체 평수 7,260평에서 조합원이 신청한 2,560평을 뺍니다. 일반 분양할 수 있는 평수는 4,702평입니다. 이제 판매 금액을 봅시다. 조합원 전원이 같은 평수, 같은 주택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조합원 분양에서 나오는 판매 금액은 0원입니다. 일반 분양을 평당 1,800만 원으로 가정했을 시에 나오는 판매 금액은 846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게 같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0원에서 매출이 올라갈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역 빌라 거주자분들이 26호입니다. 이분들은 분담금이 나올 수 있고 1억 5천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약 39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 물량을 가져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또한 조합원 분양가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판매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보겠습니다. 조합 동의률이 100% 아래일 경우 조합원 현금 청산으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납니다. 조합원이 분양 평수를 32평이 아닌 24평형으로 신청했을 때 일반 분양 매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출 하락 요인을 보겠습니다. 조합원 매출을 0으로 잡았기에 하락 요인은 없습니다. 일반 분양 매출은 조합원 1+1 물량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의 차이가 평당 500만 원이고 플러스 1 물량은 24평형 이하로만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은 최대 25억 2천만 원입니다. 조합원 판매 매출 플러스 요인과 일반 분양의 판매 매출 마이너스 요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계하면 예상 매출치의 최소치가 846억입니다. 이것은 일반 분양이 1,800만 원으로 분양했을 때입니다. 평당 1,800만 원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우 아파트의 32평형 2022년 1월 실거래가입니다. 5억 9,700만 원에 거래되어 평당 1,865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평균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흥아스 클래스가 평당 2,160만 원, 청구 아파트가 1,590만 원, 신이 레피트리가 2,245만 원, 나홀로 아파트가 2,070만 원, 1,675만 원, 1,727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순 평균가가 1,922만 원으로 분양가를 낮게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역은 GTX-B, GTX-D가 두 정거장으로 연결되는 구역입니다. GTX는 집값 불쏘시개라고 불릴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GTX 노선도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GTX-B 노선은 송도에서 용산까지 10분 거리며 2022년 말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2022년 말에 착공 시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가 직접적인 수혜로 집값이 한 차례 더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2026년 GTX-A가 완공 시 강남 연결 기대감으로 한 차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구역이 2027년 말 2028년 초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 2029년 GTX-B가 완공이 된다면 강남까지 30분 내 갈 수 있는 권역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점은 강남권 출퇴근자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수요가 높아지면 집값은 당연히 상승하는 법입니다. 우리 구역에는 앞으로 계속된 호재만 존재합니다. 우리 구역이 얼마나 저평가 상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천리라고 무시하시던 신천리 입구 시흥대하역의 시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시흥 영남 아파트는 평당 2,3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재건축 기한이 약 5년 남은 이곳은 평당 1,574만 원을 호가합니다.
또한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두산이 보는 32평형이 10억을 호가합니다. 대하역 또한 GTX랑 연결되며 우리와는 한정거장 차이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역은 옥길 신도시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하역 주변에는 대형 쇼핑몰이 없고 우리 구역에는 10분 이내에 스타필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저평가 상태를 알고 나홀로 아파트 업자들, 땅꾼들이 흔히 말하는 작업을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살펴보면 현우전자가 10억에 매도됐습니다. 평당 3,300만 원입니다. 근처 주택이 평당 1,750만 원에 매도된 점을 보면 성공한 알박기입니다. 그리고 평당 2,500만 원이라는 소문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실거래가를 확인 못하는 줄 알고 땅꾼들이 후려치려는 속셈으로 소문을 낸 것입니다. 저러한 투자 금액을 들여서 이러한 조금 높은 빌라뿐이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를 지어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인근 단지에 비해 시세가 약 70%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구역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구역이 대하역보다 부족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입지가 좋은 대장 아파트는 양우 아파트입니다. 대장 아파트가 이군 브랜드이기에 저평가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노후 주택만 몰려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열풍으로 인하여 노후 주택이 정리돼가는 중이고 제1풍경채 2군 브랜드지만 중소단지가 형성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뒤로는 소사이택지 개발로 대단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세대수 규모, 공사비 규모가 제1풍경채보다 큽니다. 역에서 거리 또한 우리 구역이 우수합니다. 제1풍경채 이상의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저는 1군 브랜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상의 리스크인 불법적인 브로커만 없다면 세대 규모, 공사비 규모만 맞춰준다면 공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역을 선점함으로써 낙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하역보다 저평가 받는 이유를 모두 해소한 뒤인 2027년, 28년이 되면 평당 1,800만 원의 분양가는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의 예상 매출치인 846억은 현실적인 예상 매출로 판단됩니다. 846억의 매출이 예상되오니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예산안은 우리 구역 주변 조합들의 사업비 평균을 잡은 것이라 세부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점은 세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사업비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전체 의견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소유자분들은 추가 분담금만 안 나오면 된다가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평당 720만 원 가량 됩니다. 소유자분들의 의견이 최소 사업비만 사용해서 현금으로 환급받고 싶다라면 사업비를 평당 6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시공비입니다. 시공비가 500만 원일 경우, 550만 원일 경우, 590만 원일 경우, 610만 원일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시공비가 500만 원일 경우 2군 브랜드를 부르고 평당 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져갑니다. 제1풍경채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쪽은 490만 원대, 한쪽은 510만 원대, 인점은 신탁의 유무와 원자재 값 상승 여파입니다. 시공비가 550만 원일 경우 1군 브랜드 대단지의 경우에 책정되는 시공비입니다. 1.5군 정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비는 평당 660만 원으로 98억 원의 흑자가 나게 됩니다. 시공비가 590만 원일 경우 1군 브랜드 중소단지일 경우에 책정되는 시공비입니다. 이 경우에도 52억의 흑자가 발생합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시공비가 610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3년 뒤쯤에는 전쟁이 마무리되고 코로나 여파로 묶인 공급망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1군의 하이엔드 브랜드의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평당 720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할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0억의 흑자가 발생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택 소유자분들은 사업계획서에서는 예상된 매출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돈을 환급받는 게 목표이다.
환급 안 받아도 되니 퀄리티 있는 건물에서 사는 게 목표이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빌라 거주자분들은 분담금을 줄일지, 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퀄리티 있는 건물에서 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